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구조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이 구조물이 얼마나 허술하게 지어졌었는지 경찰은 그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게 이상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저 소식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광주 모 클럽의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구조물과 천정을 이어주는 4개의 철제 기둥 중 맨 안쪽 것의 용접이 떨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전문 학회에 의뢰한 결과 이 클럽에 설치된 두께 1.4mm짜리 철제 기둥이 감당할 수 있었던 무게는 복층 구조물 1제곱미터당 35kg. 학회가 사고 당시 몸무게 70kg 성인 40명이 올라가 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복층 구조물 1제곱미터당 123kg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3.5배가 복층 구조물에 가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는 정상 자재에 비해 가격이 6분의 1에 불과한 값싼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증축 이후 3년 동안 복층 구조물이 운영되면서 피로가 누적돼 있었다며 그동안 무너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다고 탄식했습니다.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충격과 진동으로 구조물의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은 공동업주 2명을 구속했고 전 업주와 시공업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25명인 것으로 알려진 부상자는 9명이 추가돼 34명까지 늘었는데 사망자 2명을 포함해 클럽 사고 사상자는 36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게 해준 광주 서구의회의 특혜성 조례 제정 경위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 등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담배꽁초 때문에 벌어진 시비로 러시아 남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태국인 33살 A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어젯밤 10시쯤 광주 광산구 산정동 모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러시아인 22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국인 A씨가 며칠 전 담배꽁초 투기 문제로 다퉜던 B씨를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주먹 다짐을 벌이다가 동료 태국인 2명을 불러 모아 B씨를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과 기독병원의 간호사 등 노동조합원 1000여 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둘러싸고 노조와 병원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길어질 경우 환자들의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남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한 환자가 직원에게 항의합니다. 조선대병원 간호사 등 노동조합원 800여 명이 22년 만에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진료에 혼선이 생겼습니다. 조선대병원 노조는 간호사 등 환자를 대면하는 부서의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시간에 근무를 하는 건 내가 좀 참으면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환자한테 가야 될 직접 간호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광주 기독병원 역시 임금 단체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공무원의 91% 수준인 임금을 100%로 맞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지난 2년치 통상임금 소급분을 일한 시간 등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나눠준다는 병원 측의 방침도 노조의 반발을 샀습니다.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거는 고 많이 받는 직원의 급여를 깎고 아래 받지 않아야 될 직원한테 똑같이 동등하게 준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고 많이 받는 사람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두 병원 측은 노조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선대병원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원 증원은 쉽지 않고 다만 현재 16% 수준인 비정규직 비율을 10%까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 전공의, 일부 직원들이 합심해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독병원 역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임금 인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병원과 기독병원 노사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길어질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도발의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는 가운데 109년 전 일제의 나라를 잃었던 경술국치일을 맞았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말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말자는 목소리가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다시 찾아온 경술국치일. 109년이 지났지만 오욕의 역사는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태극기를 들고 독립군이 불렀던 노래를 재창합니다. 학생들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경제 보복 조치와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아베 정권과 전범 기업들은 강제징용, 강제징병 피해자들과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광복회원들도 항일 독립운동 선열에 정신을 기리고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깊은 교훈과 함께 외세에 결탁하여 우리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친일 세력은 반드시 척결해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슬픈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친일잔재 청산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금까지 300여 학교에서 친일 인사가 만든 교과 등 40여 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했고 광덕고와 대동고 등 3개 학교는 교과를 교체했습니다. 광주시도 이달 초 국공유지에 위치한 25개의 일제잔재물에 단죄문을 설치하고 일제 침탈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반성은커녕 경제보복과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이제는 지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학교들에 남아있는 친일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친일 잔재를 조사해봤더니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과와 또 일제 양식의 충운비 등이 수두룩했습니다. 김야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화단에 석탑과 석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제 양식인데 1970년대 제작된 겁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구호인 팔괭이루비. 8년 전 목포의 한 중학교에서 발견됐는데 비석 몸체는 목포 근대역사관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침돌은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 그 위에 일제 양식의 교훈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군 전사자를 기리는 의미에 끝이 뾰족한 묘지석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비 팔괭이루비의 받침석이고 그 위에 교훈비를 1965년 이후에 세웠는데 그 형태가 일본 충원비 즉 팔괭이루비 형태를 띈.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학교 내 남아있는 친일 잔재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인 우길기 문양의 교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친일 음악가가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153개 학교에서 일제 양식의 성물과 교표, 친일 음악가 작곡 교가 등 168건의 친일 잔재가 확인됐습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시키고 다가오는 미래 세대로서 또 민주 시민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일제식 성물은 안내판을 설치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친일 음악인이 작곡한 교가는 개정하는 등 친일 잔재 청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사적지인 옛 광주 적십자병원 건물과 부지가 공개 매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5.18 당시 광주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했던 옛 적십자병원 건물이 교육부의 재산 매각 승인을 통해 공개 매각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동구청은 건물 매입을 검토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추후 건물 매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5.18 사적지 보존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편 5.18 사적지 29곳 가운데 11곳이 사유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현안 사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2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 새로 시작할 78건의 사업비 1,492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고 계속 사업비도 2조 713억 원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2조 2,20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산업 혁신성장 분야의 3천억 원, 복지 환경 분야의 1조 3,900억 원, 신산업 혁신성장 분야의 3천억 원 등입니다. 수영대회 후속 사업인 수영진흥센터 건립과 전국 수영대회 창설에도 1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구매와 계약 처리를 부적정하게 해오다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수년째 같은 업체 2곳에서 견적을 받아 단가를 결정했고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획에 없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부적정 업무 3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고 관련자 50명에게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광주 시립도서관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광주시립도서관 전 과장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직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방공무원법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을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겠다는 방안을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개발 계획안은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과 함께 황룡강과 장록습지를 활용한 친환경 방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39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주 공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필수적이고 신공장 부지도 확보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 원인인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에 구입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4,200여 대이고 총 67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시는 지원 가능 요건 가운데 등록기간 2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고 1인 1대 지원해서 지원 기준에 적합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상징 건물인 나주 금성관이 보물로 승격됩니다. 문화재청은 나주 도심에 있는 전남 유형문화재 제2호 나주 금성관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1671년 중건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나주 금성관은 임금을 위한 망걸레와 함께 조선시대 건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